네, 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죠.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오랜만입니다.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재충전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첫 번째 뉴스는 공동현관 비번도 뚫렸다입니다. 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이 됐을까요? 쿠팡 새벽 배송을 한 번이라도 시켜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새벽 시간에는 직접 문을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소를 입력할 때 이 공동현관 출입 비밀번호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번 사고로 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함께 유출된 걸로 보입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보면요. 혼자 사는데 너무 무섭다. 아기랑 있는데 누가 갑자기 들이닥칠까 봐 걱정된다.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털린 겁니까? 네, 쿠팡이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는데요. 사실 저도 한 통 받았습니다. 네, 이 문자 보시면요.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배송지 주소록과 주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카드 정보나 패스워드 같은 로그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는 않았는데요. 쿠팡은 또 다만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고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자, 이 유출된 정보요. 어디에 악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이 정보들이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커머스 업체들은 고객이 과거에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이걸 바탕으로 상품을 또 추천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모으려면 수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려집니다. 사실상 이번 사고로 전 국민의 구매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됐으니까요. 만약 이게 중국 업체로 넘어갔으면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단숨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특히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중국 국적의 중국 직원이었다는 점도 이런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쿠팡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도 같은 비밀번호 쓰고 계시면 그것도 함께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이번 사고를 틈타서 쿠팡을 사칭한 보상 안내 문자나 사기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환불 도와드리겠다. 보상 받으시려면 이 링크를 꼭 누르시라. 이런 문자 메시지 받으시면 절대 링크 누르시면 안 되고요. 예. 전화는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불안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유출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객들의 불편 그리고 불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의 보상 계획은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쿠팡이 구체적인 보상이나 또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벌써 쿠팡 탈퇴를 뜻하는 탈팡, 또 쿠팡을 떠나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자는 의미의 갈팡 같은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쿠팡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네. 다른 데보다 좀 싸잖아요. 네. 신속하고요. 그래서 탈퇴를 하고 싶어도 고민인 것 같아요. 자, 네. 기자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쿠팡은요.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입니다. 예. 네, 지난해 매출만 봐도요. 이 대형마트 3사 매출 합친 것보다 무려 4조 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 또 나스닥 상장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도 정보 보호에 쓴 돈 전체 매출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보안에 제대로 좀 투자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른 더 큰 문제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쿠팡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안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예. 쿠팡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우리 소비자들을 안심하기 위한 대책 지금 바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발표한대요? 구체적인 후속 대책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네. 조만간 대표가 이제 얘기할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기소된 오세훈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혐의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에 결과를 받아봤는데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예. 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후원자가 대신 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된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아, 후원자가 대신 내면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된다. 이게 특검의 판단이고요. 그런데 특검이 명태균 씨는 기소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특검 쪽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예. 이 사건의 핵심은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고 오 시장 측이 그 결과를 받아봤다는 점이라고 했고요. 명 씨는 단순히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아, 오세훈 시장 입장은요? 네, 오 시장은 어제 특검의 기소 소식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다. 오세훈 죽이기를 위해 정치 특검이 발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특히 오 시장은 이 사기 범죄자인 명태균의 거짓말만 있을 뿐 증거도 실체도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요? 네, 어제 명태균 씨랑 꽤 오랜 시간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예. 편의상 직함을 좀 생략하고 주장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나경원이 오세훈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걸 보고 오세훈이 다급해졌다. 그래서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 이후에 오세훈 측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아느냐고 해서 옆에 있던 김태열 이름을 꺼냈고 그렇게 여론조사 거래가 성사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또 김한정 씨에 대한 얘기도 좀 물어봤는데요. 김한정이 나한테 전화해서 고생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이야기를 꺼냈고 실제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강철원이 먼저 받아봤다. 김한정은 돈만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김태열 씨는 전 미래한국 연구소장이고요. 예. 강철원 씨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 그래요. 자, 이번 사건이 오세훈 시장의 그 서울시장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규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윤리위 징계를 통해 공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치 탄압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는요. 성추행 의혹 휘말린 장경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된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고소장에는 작년 10월쯤에 저녁 자리에서 장 의원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이 어제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다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예. 영상에는 모임 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장경태 의원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여성 비서관 A씨 옆에 밀착해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만 장경태 의원은 좀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전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자체 조사에 나섰나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니까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예. 어제 민주당 쪽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당 관계자는 현재 윤리감찰단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단계에 있다. 다만 윤리감찰단은 당에서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 중간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공유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고요. 또 장 의원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좀 별도의 목소리를 냈는지도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입장은 뭐예요?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추행은 없었고 1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 점을 보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예.
또 남자친구 A씨의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주장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한 남성이 자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폭력을 행사해서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 이후에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비판 성명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것도 직접 전화 걸어서 취재하신 거예요, 혹시? 성명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더 눈여겨볼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마지막 뉴스는 2차 특검입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추가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나는 날입니다. 네. 이날을 앞두고 민주당이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래요. 예. 지금도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혜병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렇게 세 가지 특검이 있었잖아요. 예. 이 최혜병 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됐고요. 나머지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 너무 많다면서 3대 특검에서 다 못 밝힌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들여다보자. 이렇게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또 민주당 쪽 취재를 좀 해봤는데 당내에서는 특히 최혜병 특검이 좀 미진했다. 이런 지적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도 10번 넘게 청구를 했는데 예. 실제로 발부된 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뿐이었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이나 구명로비 같은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 번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다만 아직 당내에서는 TF가 꾸려지거나 입법 추진 절차에 들어간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입장은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3대 특검의 수사기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5,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만약 2차 특검도 비슷한 구조로 진행된다면 수사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미 3대 특검에 266억 원의 혈세를 들이고도 결과는 맹탕이었다. 그런데도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건 결국 지방선거까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최상병 특검이 150일 동안의 수사를 종료하고 33명을 기소했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설은 밝혔지만 구명로비 의혹은 지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잠시 뒤에 박정훈 대령 측 법률 대리인이죠.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사저널 정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